명언 속 인생. 로버트 오펜하이머.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29분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가 손에 묻어 있다. 그리고 반핵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메카시즘의 표적이 됐습니다. 소련 스파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보안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에 의해 파괴된 과학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천재 소년의 등장. 1904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줄리어스는 독일계 유대인 이민자로 섬유 사업으로 성공한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 엘라는 화가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5살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10살에 광물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8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로 괴팅겐으로 유학하며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순수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힌두교 경전을 원어로 읽기 위해 산스크리트어를 배웠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그 폭넓은 지식이 나중에 그를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감각이 필요한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감수성이 그를 누구보다 깊이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파트 2. 맨해튼 프로젝트. 1939년 독일이 핵분열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과학자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면 세계는 끝입니다. 미국이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과학부문 총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뉴멕시코 사막의 로스앨러모스에 비밀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닐스 보어, 엘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먼. 오펜하이머는 이 천재들을 이끌었습니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율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비밀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폭발을 본 오펜하이머의 표정이 목격자들에 의해 전해집니다.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 경전 구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파트 3. 히로시마 그리고 피 묻은 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3일 뒤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7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오펜하이머를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펜하이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1945년 10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피가 손에 묻어 있다고 느낍니다.
트루먼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오펜하이머에게 내밀었습니다. 닦으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징징대는 과학자를 다시는 내 앞에 데려오지 마. 권력자와 과학자 사이의 간극이 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폭탄을 만든 사람과 폭탄을 쓰기로 결정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오펜하이머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파트 4. 반핵을 외치다. 전쟁이 끝난 뒤 오펜하이머는 달라졌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기 전에 이것들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을 국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으로 치닫는 시기였습니다. 메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공산주의자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과거가 파헤쳐졌습니다. 1930년대에 공산주의 모임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진 테틀록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동생이 공산주의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에 반대한 것이 소련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를 가장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동료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였습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텔러가 오펜하이머를 증언했습니다. 파트 5. 청문회 그리고 굴욕. 1954년 4월 오펜하이머에 대한 보안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유출됐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청문회는 2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과거 행적이 모두 파헤쳐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동생과 공산주의의 연결, 소련 스파이들과의 접촉 의혹. 오펜하이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텔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문회 결과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더 이상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 자문에서 배제됐습니다. 세상을 구했다고 칭송받던 영웅이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가 자신이 만든 폭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파트 6. 명예회복, 그러나 너무 늦게. 보안 허가가 취소된 뒤 오펜하이머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지냈습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부 핵심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과학계의 일부 동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졌다.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카시즘의 광풍이 잦아들었습니다. 1963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오펜하이머에게 엘리코 페르미상을 수여했습니다. 사실상의 명예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허가 자체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오펜하이머가 세상을 떠난 지 55년 뒤 미국 에너지부가 공식적으로 1954년 청문회가 결함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보안 허가 취소가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68년 만에 공식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196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파트 7. 오펜하이머가 우리에게 남긴 것. 오펜하이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 말이 왜 이토록 오래 기억되는지 이제 알겠죠. 가장 위대한 과학적 성취가 동시에 가장 큰 윤리적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인정한 것이 그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다. 아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만드는 것이 책임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지려했을 때 권력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학에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기술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뒤에는 끝까지 그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1967년 2월 18일 오펜하이머는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2세 프린스턴에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55년이 지나서야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2023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폭탄을 만든 과학자로만 기억됐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려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기억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되었다.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